사건 검토부터 산재 신청, 소송까지 다 할 수 있는 거는 변호사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일관된 주장이 가능하세요. 이렇게 되면은 주장 전체 신빙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비용이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산재상담소의 이기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산재 전문 변호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고 있는 질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거는 변호사님들이 하시는 업무는 아니죠? 노무사님들이나 손해사정사님들이 하시는 업무시죠? 아닙니다. 변호사에 대한 부분은 좀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변호사님들은 산재에 관련돼서는 사건 검토부터 산재 신청, 소송까지 논스톱으로 다 한꺼번에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거는 변호사밖에 없습니다. 그게 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변호사의 업무 범위예요. 특히 어떤 특정 분야의 전문 변호사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전문 변호사다 라고 한다면은 그 분야에 30건 이상의 사건을 하고 3년 이상의 경력이 있고 전문적인 강의들, 수강한 분들에 한해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변호사님 3만 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받은 산재 전문 변호사님은 50명이 채 안 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법무법인 사람앤 스마트에는 좀 4분이 소속되어 있고요. 그럼 산재 전문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해액을 산정할 수가 있어요. 산재보험 급여를 계산해 본다던가 장애 등급이라던가 장애 정도에 대한 의견 등을 검토하는 역할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자가 가입된 다른 보험들이 있다면은 그 보험 약관을 검토해서 보험금 청구하는 금액까지도 검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산재 신청, 당연히 근로복지공단에 하는 산재 신청은 전부 다 변호사님들이 할 수 있고요. 합의에 있어서도 변호사님의 조력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합의서 문구 작성부터 그 합의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상속이라든가 채권 채무관계 다른 재산상의 문제들까지도 두루두루 살펴서 법률적 조언을 받으실 수가 있고 합의행위 자체를 같이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송에 있어서는 오롯하게 변호사님들의 영역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고 또 산재가 불승인되었을 때 근로복지공단을 대상으로 해서 소송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 피해자로서 고소하는 경우도 많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피의자가 돼서 처벌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변호인이 필요하잖아요. 변호인이 될 수 있는 거는 변호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님의 동석하에 검경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는다거나 피의자 변호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산재 사건에 있어서는 산재 전문 변호사님을 선임하시기를 원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관된 주장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누구는 검토만 하고 누구는 신청만 하고 누구는 소송만 하게 되면은 주장의 세세한 디테일이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소송까지 갔을 때 재판부 입장에서는 도대체 뭐가 진실이야? 왜 막 자꾸 말을 바꿔? 라는 생각을 하기 쉬운데 산재 전문 변호사님이 처음에 검토부터 산재 신청 그리고 소송까지도 일회적으로 맡게 되신다면은 주장이 당연히 일관성 있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주장 전체 신빙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과로 스트레스로 뇌경색 발병해서 돌아가신 분의 유족급여 신청 사건이었는데 제가 그 불승인 처분 난 걸 가지고 행정소송을 했던 사안이었습니다. 사고 발생 직후에 가족분들의 진술서가 작성이 됐고 근데 이 진술서 부분이 굉장히 좀 어려움으로 작용을 했었어요. 왜 그런가 하니 아드님이 재해자께서 술, 담배를 끊으신 거를 모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술 내용에다가 술도 일주일에 몇 병 드시고 담배도 매일 2갑씩 피신다 막 이렇게 쓰신 거예요. 근데 이런 기록이 있으니까 되게 불리하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미 한 번 증거가 다 제출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거를 뒤집어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결과적으로는 항소심에서 이어가지고 다 보상을 받으시긴 했는데 그럴 때는 되게 많이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이 사건에 대해서 처음부터 변호사님이 손을 대서 그 상태에서 소송까지 갔다라면은 일관된 주장으로서 이야기를 설득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다면은 비용이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건의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봐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금액이 책정될 것이지 변호사라고 하여서 엄청나게 큰 금액을 받고 그러진 않습니다. 오히려 전문가이기 때문에 비용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적절한 비율일지는 모르겠지만 밖에 나가서 짜장면 사 먹는 거랑 비교했을 때 오히려 집에서 만들어 먹는 게 더 재료비가 많이 드는 경우가 있잖아요. 산재 전문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종류의 사건을 굉장히 많이 다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확립된 시스템을 가지고 업무를 진행하게 되면은 절차라든가 품이 간소화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산재 전문 변호사라고 해서 과도하게 많은 비용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걱정을 하시는 것은 접어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산재 전문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변호사는 검토부터 산재 신청, 산재 소송까지 전부 다 가능한 유일한 전문 자격증이에요. 무엇보다도 산재 전문 변호사님을 선임하시면은 일관된 주장이 가능하세요.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셔서 산재 사건이 있었을 때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님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재 상담소의 이기은 변호사였습니다.